이건 실내 그림자인데 사실 이 책에서는 여기가 이제 위에 창문이 있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이 위에서 들어오는 빛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리는 건데 아마 이 장면만 제가 대표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날짜가 딱 한 달 조금 지났을 텐데, 그죠? 네, 그죠. 한 달 지났을 때. 되게 많이 발전을 해요. 이게 하면서 굉장히 느는 게 선을 좀 한 방에 그리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감이. 전에는 막 부들부들 되면서 뭐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쭉 못 긋는다든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쭉쭉 그어도 괜찮다. 그걸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그 책의 예시로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빛이 여기 가운데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창문이랑 이 십자가의 틈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를 좀 연습한 건데 보면은 이 그림자에서 빛이 퍼져나가고 여기도 퍼져나가면서 그 사이는 어둡고 이 구석은 더 어둡죠. 구석은 더 어둡고 이 벽에 또 사실 질감까지 좀 살려보고 싶었는데 벽의 질감은 살리기가 조금 어려웠고 이 바닥이 이제 누워서 본 거다 보니까 원래 살짝 울퉁불퉁한 바닥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질감을 표현해 본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넓죠, 공간이? 네. 의자 보니까 좀 작아 보여서. 의자랑 사실 이게 좀 오른쪽에 공간이 더 있고 여기에도 공간이 더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화면 구성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대칭 연습하기인데 기준선 그리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어떤 건물을 인식하고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 테이트 모던. 네, 테이트 모던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구성돼 있구나를 인식하고 그리면 이제 좌우를 같게 그리자 뭐 그런 걸 그냥 연습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건물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런 건물인데 다니엘 리베스 긴트. 네, 이 건물을 인식하는 뭐 그런 걸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 자체를 갖고 놀고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이 건물을 내가 인식할 것이냐. 오브젝트 보면은 면 나누는 것처럼. 그쵸. 이것도 건물. 네, 건물 면을 나눠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그린 다음에. 네. 분해해서 뭐 섞여보기도 하고. 좋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면을 인식한 다음에 사실 이 패널이 방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면을 아까 분석했으니까 그 면의 방향에 따라서 패널이 어느 방향으로 그려질 것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아까 이제 가구할 때처럼 이어지는구나. 네, 건물이 공간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고 빈 공간을 어떻게 갖고 있냐. 근데 그랬을 때 이 건물 실제로 제가 이건 사진을 보고 그린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좀 인식이 되죠. 공간이 인식이 되면서 어디까지가 건물이고 어디까지가 빈 공간이고 그런 게 좀 효과적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무슨 다이어그램 같다. 예쁘다. 네,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건물이에요? 이게 독일 영화 뭐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면 그 바다 바로 옆 아무튼 바로 옆에 세워져 있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수평적인 풍경에 건물이 좀 낮게 있으면서 자기 형태를 갖고 있죠. 그거를 좀 인식하기 좋았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풀샷이고 여기는 이제 주빌리 교회. 네,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각 선들이 하늘을 막 향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해 보는 거였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안 쓰는 손으로 왼손으로 그려보는 거. 왼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형태에. 이게 오른손은 약간 습관처럼 손이 어디까지 나가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왼손은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어디서 끊어야지 이게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카의 두꺼운 부분으로 그리는 건데 두꺼운 부분을 그리니까 굉장히 약간 뭔가 거장이 된 것 같고 거장들이 이런 스케치 많이 하잖아요. 두꺼운 펜으로 막 약간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밀하게 그려보고 다음 장에 이거는 세밀하게 안쪽 유리 패널인데 유리 패널 안쪽까지 어떻게 보이는지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건 사실 이 패널들이 이 차양하고 이어져요. 원래 실제로 지을 때도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제가 약간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려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재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메테리얼.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
재료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음. 이제 보는 사람이 이 재료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죠. 어떤 재료가 쓰였다를 인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재료를 그릴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나무 그리는 방법. 이 나무가 나이테들이 있는데 이 나이테들이 만드는 결이 그릴 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방향이 바뀌고 이런 방향이 바뀌다 보면 가운데로 모이는 심 같은 데가 그치. 있고 여기가 줄기가 이어지는 곳이 원래. 그래서 옹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옹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옹이 하니까 저 1학년 때 네. 파빌리온 만들기 하는데 네. 목재 옹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 톱으로 잘랐었거든요. 아, 네. 근데 목재를 옹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잘라서 동기들이 엄청 욕했었는데 또 아. 갑자기 옹이라고 해요. 옹이. 그쵸. 여기서부터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탄탄하다고. 그쵸. 근데 여기 메테리얼을 표현함으로써 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재료인지 인식시키는 게 첫 번째고 그쵸. 두 번째는 이 오브젝트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어요. 아, 그쵸. 네,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네.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라이노로 치면 매핑을 좀 잘못한 굉장히 크게 됐죠. 뭐 큰 나무만 했어요. 근데 여기 예시로 있는 이미지였어요? 이것도 책에 있는 이미지. 집을 이렇게 지어놨지. 이게 실제로 있는 집인데, 아 진짜요? 네, 플래처 하우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무로 이제 그냥 지어진 건데, 이 건물 구성이 재밌잖아요. 똑같이 생긴 그래가지고, 집이 모여 있어서 걔네가 각각 다 다른 재료면 어떨까? 뭐 그런 그런 뜻이구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한 건물을 그릴 때 오. 이제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죠. 내가 이 건물을 과연 어떤 순서로 그릴 것인가. 근데 보면은 건물이 내가 보는 가까운 면부터 먼 면이 있는데 이제 가까운 면부터 그려야겠죠. 이제 펜으로 그리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떼어서 이제 인식하는 앞에 발코니를 먼저 떼어서 인식 그다음 그리고 그 뒤에 면부터 그려야 그죠. 맞네요. 선을 위에 이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떼어서 생각하는 건데 앞에 발코니를 떼고 그 다음에는 이 파사드에 굉장히 복잡한 창문이 구성되어 있죠. 창문 먼저 일단 내가 알아야지 이거를 여기다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문을 그리고 이 창문 외에는 이제 이 파사드나 이제 건물 인면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성을 해보고 건물 뒤에 있는 건물 형태를 그려보고 그걸 합쳐서 이제 그리는. 실제로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생으로 그리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떼어서 하니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거 건물 사진 그리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죠, 처음에. 네, 굉장히 막막한데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 앞에 발코니부터 그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창문 면들 넣고 그 다음에 재료 채워서 질감을 넣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땅인가요? 이거는 네 땅인데 밑에서 이게 언덕 위에 있어서 밑에서 바라봐서 가려진 거죠. 그 선부터 그리고 건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게 선을 어디까지 그을지 정하기가 편하죠. 이것도 제가 사진 보고 한 거라 사실 사진에 있는 지평선 그 땅을 그렸던 거. 이거는 이제 높은 건물인데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사실 어떤 구성 원리가 있잖아요. 층 3기. 그쵸. 층부터 일단 세야 되고 굉장히 짜증났는데 층부터 세야 되고 보면은 저층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유닛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 지중평면. 네. 그리고 위에 또 고층부가 따로 있고 이걸 이제 먼저 떼서 인식을 하고 메스를. 그죠. 매스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그 다음 뭐 북붙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잘했다. 이거는 만약에 그리려면은 2점 투시로 그리는 게 편한 게 사실은 건물을 이 위치에서 보면 여기 이쯤 아래부터는 이 발코니 안이 원래 다 보이죠. 그쵸. 지금 그죠? 이 위치에서 실제로 그리려면 근데 사실 그러면 굉장히 그림이 복잡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도 아래로 향하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던 거죠. 맞네요. 이거는 보행자가 이제 보행하면서 건물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실제로 제가 보고 그린 사진은 아마 이걸 거고 이제 이걸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죠. 이게 이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서는 선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린. 그러니까 의자 그림 하나 보고 위에서 본 거. 그쵸. 그거랑 이어지죠. 그리듯이. 네, 이거는 건물에 곡선이 있을 때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거는 그래서 원래 건물의 기본 형태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쵸. 이 점에서 이 점 이렇게 이어져서
이제 거기서 곡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이 사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인식하는 과정이죠. 이것도 보면 앞에서 보면 사실 여기서 이게 기준선이고 여기서 이어지는 어떤 호일 거니까 그거를 인식해서 그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오. 건물이 개방과 폐쇄가 될 때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걸 나타내는 스케치인데 보면은 이제 마카를 써서 농도를 다르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쳤을 때랑 열렸을 때가 어떨지 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회전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쵸. 다이어그램 같이 그렸네요. 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과정만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아예 열렸을 때랑 다쳤을 때 어떻게 될지를 오, 이런 투명도를 이용해서 그리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센스 있다. 네, 이거 뭐라고 써놨네요, 옆에. 아까 말한 그 관찰하고 렌더링 하는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 관찰하고 렌더링이 꽂혀있는. 그죠. 약간 그게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관찰과 렌더링. 확대해서 그린 거고. 잘했다. 이거는 사실 수목 그리기였는데, 그거를 밑에 적용시키진 못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되게 아이콘처럼 그려진 수목들이고, 약간 손 도면을 그린다면 넣으면 좋을 것 같은, 혹은 일러스트로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가 약간 자기만의 소스로 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나무인데, 이제 어떤 나무의 애매한 그 경계선, 그리고 음영,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그런 게 나타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빽빽한 나무를 표현하기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건물 이미지랑 같이 쓰면은 엄청 얘가 너무 아이코닉해가지고 눈에 그쵸. 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엘리베이션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거에 약간 좀 투명하게 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케치할 때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네, 그것도 침엽수 나타내기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단계에 최종 연습이라고 지금까지 한 걸 한번 다 해봐라. 그래서 건물이 3개가 아마 주어져 있을 거예요. 네. 네, 국립미술관, 그 다음에 구겐하임 미술관, 그 다음에 이제 프랭크 게리의 유명한 이제 내셔널 네덜란드 빌딩인데 그 3개를 이제 그리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이 책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약간 실질적으로 너가 어디 가서 스케치할 때 이런 과정을 따라라.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기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안 보고, 이게 되게 재밌던 과정인데, 그러니까 스케치를 안 보고, 건물만 바라보고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대로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를 안 보고, 앞에만 보고, 종이를 안 보고 한번 그려보고. 눈을 건물에 고정시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관찰하는 거죠, 계속 건물을, 형태를. 그래서 여기 선이 안 붙는구나? 네. 그 다음에 건물에 흥미로운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조각품이라든가, 옆에 있는 뭐, 신호등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건물에서는 다른 특징일 수도 있죠. 그걸 먼저 중점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전체. 그러니까 전체를 그릴 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집중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사이에 이렇게 껴있고, 이만큼의 또 어떤 메스가 안에 들어가고, 또 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 그거를 좀 관찰해서 그려봐라. 또 이 안에 형태가 사실은 이렇게 파여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이 단계에서 먼저 인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면 좋다. 벽돌은 왜 1분만 그렸어요? 이게 저도 채우다가 여기서부터 채우기 시작했는데 다 채우면 굉장히 못생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스케치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이게 아무리 이게 사실 이거보다 더 얇고 뭐 일러 같은 걸 했으면 그 선 자체에도 약간 투명도 줘가지고 그쵸. 조금 연하게 보이겠을 텐데 스케치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약간 이 파사드가 벽돌로 구성은 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하면서 전체를 채우진 않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이것도 똑같이 앞에 과정을 거쳤죠. 안 보고 그리는 건 거의 뭐 분해가 돼 있고 이 건물의 가장 디테일한 거는 여기 이제 유리로 된 원형 그게 뭐죠? 메스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옛날에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옆에 미술관은 가봤는데 여기를 먼저 좀 복잡하니까 한번 그려보고 건물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음영을 넣는 그런 걸 이제 이런 풍경 그릴 때 이런 차나 사실 차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차나 나무, 사람 이런 걸 넣어주면 조금 더 생동감 그쵸. 있고 스케일감도 보이고 프랭크 게리 하우스는 너무 어려워서 패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댄시 그쵸. 예.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패스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책
SMMS 하우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주택들의 사례가 들어있는 책이어서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고 그리는 연습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책을 떠난 거죠. 이제는 이거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건데 사실 그리면서 이 주택들이 이 책 SMMS 하우징이라는 책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주택들을 이제 이 건축팀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우징이라는 게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보니까 각 지역의 각 조건에 맞게 적응을 하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했을까? 그거를 좀 연구하는 책이어서 이 책도 보면은 이제 건축주의 요구가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삼각형의 대지고 언덕 위에 있고 이런 어려운 대지가 주어졌을 때 건축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래서 아예 건물의 출입구 자체를 뒤쪽으로 넣어버려서 이 안쪽에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이런 게 나와 있는 책이어서 이제 그리는 연습도 했지만 그런 거를 그 건축가의 해결법 같은 걸 배울 수도 있었던. 지금 보면 이 아래에는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이 사이에 이제 보면은 틈이 있죠. 여기가 이제 출입구인데 이 출입구를 따로 그려준 스케치였습니다. 건축책을 많이 읽으신다면서요? 네, 제가 건축책을 약간 학교에서 제가 배웠어야 됐지만 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건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건물이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그리면 재밌겠다 해서 그렸는데 은퇴한 파일럿의 집인데 파일럿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도 공중에 있는 느낌을 갖고 싶다고 요구를 해서 건축가가 약간 마음먹고 만든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다. 예, 보면 여기가 이제 약간 조종석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이제 침실이에요. 침실이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아마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아마 그 자기의 자서전 어떤 기록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되게 안에 공간이 되게 재밌어. 안에 스키플로어로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가 이제 거실, 이 올라오는 길에 이제 오피스가 있고 그 위에 화장실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 책에서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따라서 한번 그려봤고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재밌어서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통하면서 말 그대로 공중에 있는 느낌을 좀 이 집 자체에 적용시킨 사례였어요. 떠 있네요, 얘가. 네, 떠 있는 거. 이 사이가 떠 있어요. 되게 다르다. 특이한 집을 많이 알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천에 있는 한옥 현대식 한옥인데 이 풍경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걸 그렸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한옥으로 치면 대청마루 역할을 하는데 그게 실내에 있는 거죠. 실내에 있고 앞에 툇마루가 또 계단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 앞에 공간이 이제 주로 여기서는 아마 누마루라고 하는데 이 누마루가 한옥에서 약간 사람의 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공간이 이 창문이 다 위로 개방이 돼가지고 여름에는 완전 개방된 어떤 야외에 있는 정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게 대청마루 아니에요? 그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청마루는 원래 약간 안채랑 뭐 사랑채를 이어주는 뭐 건물 형태에 따라서 뭐 부엌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어쨌든 실내에 보통 있는데 이거는 좀 집 밖에 나가 있는 그래서 코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거실 부분이 이제 대청마루죠. 그러네. 네. 여기서 튀어나온 부분이다. 네, 여기는 완전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완전 자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선 안에서 본 풍경이라면 밖에는 완전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산속에 실제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이게 좀 작게 그렸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그려서 약간 아쉬웠던 그런 걸 전달해. 깔끔하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했던 스케치입니다. 이것도 건물이 이런 사면 위에가 사이트로 잡아졌는데 사실 이걸 토공사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비용이 엄청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건물 설계를 할 때 그런 토공사를 최대한 덜 하면서 이 사면을 이용해서 공간을 구성해보자. 그래서 이 안쪽에만 이제 지하주차장을 놓고 여기가 이제 출입구, 집의 출입구고 2층에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건물 안에도 이런 계단이 계속 이 계단을 따라서 이 계단이 또 이어지고 이게 또 바깥으로 나오고 그런 공간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유리에 비친 풍경을 좀 하려다가 비친 것보다 안에가 좀 투명하게 나온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책상만 보이고 음. 이제 뭐 이런 그림자 표현 정도만 연습을 했고 저는 이 그림이 이 스케치가 더 약간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건물의 컨셉이 이 되게 언덕이 다양한 대지 위에 지켜졌는데 멀리서 봤을 때 이제 대지의 선들하고 이어지는 그런 메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주변이 되게 풍경이 좋아서 건축주가 보면은 건물의 각 귀퉁이에 전부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건물이 위에서 보면 사각형의 플랜인데 이 네 귀퉁이가 다 창문이어서 사실 네 귀퉁이가 보통은 이제 기둥을 놓잖아요. 그래서 건축가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이제 이 책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안에 기둥 하나와 코어 하나만 써서 나머지는 다 캔틸레버화 해가지고 여기도 다이어그램을 그려놨는데 전부 캔틸레버로 써가지고 기둥 없는 집을 지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구조적으로. 그것도 똑같은데 이것도 그 언덕이 되게 많은 지형에 지어져 있는데 땅에서 솟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메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되게 재밌었던 게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땅이고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수영장을 놔서 약간 물이 어떤 시작점이 돼 보이는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을 그렸는데 굉장히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그쵸. 이건 공간에 네거티브 공간에다가 오히려 마카를 칠했네요. 아, 네. 이거는 이제 건물이 실제로 하얀색 건물이어서 하얀색 건물 좀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주변을 어둡게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 알죠? 낮에는 창문을 보통 어두운 색으로 그리면 된대요. 그쵸. 밤에는 오히려 창문을 밝게.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이거는 아이소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대로 그린 거죠. 이거는 아이소메트릭 뷰를 그려본 건데. 평행. 그쵸. 뭐라고 하죠?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실제로 한다는 게. 특히 여기에 곡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상하면서. 이거는 실내 인테리어 사례인데 이건 아마 리모델링인데 여기가 원래 집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실제로 통짜였어요. 이게 부엌, 방 여기가 이 리빙룸이랑 코리도 부분이 이제 통짜였는데 그걸 가운데에 이 패널을 넣어서 공간을 구분해준 그래서 이 패널이 다 닫히면은 완전 하얀 벽이 되고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디는 문이고 또 열리면은 뒤에 이제 부엌 공간이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앉아서 뭐 먹을 수 있게 여기 열면은 뭐 의자도 나오고 이런 구성을 한 게 재밌어서 그려봤고 아까 했던 그 회전하는 다이어그램을 여기서 좀 적용을 시켜봤죠. 다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되고 다 닫혔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이거 의자는 쏙쏙 들어가는 거고. 그쵸. 이것도 먼저 이렇게 그려야겠다라고. 네, 이거는 제가 이 패널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패널이 어디까지 열리는지 한번 다 그려본 건데 이 밑엔 다 수납장이고 여기까지 열리고 여기 두 개가 문이고 그냥 그런 걸 미리 그려봤습니다. 이것도 실내가 굉장히 좀 아름다워서 그렸던 건데 이거는 실내에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조금 집중해서 그려봤고요. 이게 또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계단이 안에 있어서 그게 좀 상징적으로 보이게 좀 어둡게 칠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창문이 열린 거랑 닫힌 거를 좀 표현을 했어요. 닫힌 부분에는 좀 농도가 옅은 마카 이용해서 칠해주고 여기도 뒤에 계단도 살짝. 네, 뒤에 계단에 이제 난간도 이렇게 칠해주고 그러면은 뭔가 여기는 열려있고 여기 닫혀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거는 메스를 그냥 두꺼운 펜으로 한번 그려본. 나무 이렇게. 네, 주변에 나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아마 마지막 스케치일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걸 그렸어요. 맨 처음에 왼쪽에 수채화를 그렸는데 이게 제가 고체 물감이랑 그 휴대용 수채화 세트가 있어요. 고체 물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감이 원래 짜서 쓰잖아요. 네. 근데 그냥 고체로 그 약간 화장품처럼 팔레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고체 물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랑 수채화 세트가 있어서 수채화라고 도전을 해봤어요. 수채화를 제가 배운 적도 없고 사실 이 책에서도 수채화는 안 알려주는데 수채화도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림자 그리다가 망해가지고 제가 주변에 이제 미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너 성격에 수채화를 하면 떡칠하고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이게 떡칠하다 망했죠. 이거 그림자도 물감으로 표현하려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검은색을 옅게 해서
굉장히 약간 말리고 그리고 말리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진짜 마르기 전에 성격이 급해서 팍팍팍팍 칠하다가 보면 종이도 울고 그래서 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제가 잘하는 이제 마카로 옆에 하나 더 다시 그린 거예요. 약간 이 건물 자체가 되게 재밌게 생겨서 보면은 우와, 여기- 마카로 잘 그리신다 이제. 마카가 많이 친해져가지고 건물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슬라브들이 보통은 이 층을 이루잖아요. 네. 사실 이 프레임 안에 틈이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부분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고 사실 이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좀 치밀하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아마 일본에 일본에 있을 것 같다. 있는 건물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많이 안타까웠던. 원래 수채화 한번 그리고 말리고 이런 걸 반복해야 된대요. 좀, 그러니까 기법이 많이 있는데 마르기 전에 칠하는 것도 있고 마르고 나서 칠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진짜 계속 칠하다가 좀 처참하게 망한. 그리고 이분 스케치를 하면서 네, 좀 배운 점이라고 하면 지금 3개월 남짓 그쵸. 3개월 동안 스케치를 한 거죠. 그쵸. 네.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운 점이 있다면 수채화를 하면 안 된다? 수채화는 쉽지 않다. 마카가 쉽다. 마카는 진짜 쉬워요. 마카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쉽고 스케치를 하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된 건 결국 렌더링을 이제 연습하는 중에 있는데 렌더링 할 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샷을 구성할 때 예전에는 사실 투시도에 대한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려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렌더링은 투시도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렌즈 길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혹은 이 지평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 나중에 후작업을 하잖아요. 후작업 할 때 포토샵에서 사람을 넣을 때 사람을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넣을 것인가. 그런 게 일단 말이 되고, 그리고 꼭 스케치가 아니어도 나중에 건축가로서 그릴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릴 일이 많은데 이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연습이 많이 돼서 지금은 예전에는 생각한 대로 스케치하면 막 선 엄청 많이 쓰고 막 그런 걸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선을 쭉쭉 그어도 뭔가 공간을 잘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한 공간을 스케치로 옮기는 게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스케치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괜찮네요. 저는 주변에 그래서 만약에 스케치를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항상 추천하는데, 이 책 말고 이 책은 파란색인데 분홍색 책이 또 있어요. 건축 도면은 쉽게 그리기, 뭐 따라하기,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그 책은 약간 막 갑자기 수채화 나오고 갑자기 도면 나오고 또 난이도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그 책은 제가 도전하다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 책은 제가 안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스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이 책을 더 추천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해서 이번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책 소개하는 네. 영상이 또 있으니까 네. 그 두 번째, 세 번째 또 영상으로 와서 계속 이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